최고수만 알고 있는 땅 투자의 특급 노하우. 이 시간은 땅 투자의 특급 노하우, 땅 투자의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땅을 볼 때는 땅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나,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질 것인가,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러한 그 미래 형상을 보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우선 땅에 조그만 문제가 없다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땅에는 대부분 어떠한 문제든지 조그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토지에 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나 분할이나 합병, 또 뭐 이렇게 성토 작업을 통해서 일반적인 건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사도라든가 개발 행위가 날 수 있는 경사, 지자체마다 경사도는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17도, 어떤 지역은 20도, 그리고 25도 이상 되면은 통상 개발 행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 행위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로를 꼭 봐야 되는데, 만일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 승낙을 얻거나 혹은 도로를 내거나 분할이나 합병을 통해서 도로를 내거나 혹은 국어를 통해서 국어 설명을 해서 도로를 내는 방법 등을 통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만일 도로를 확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건축 행위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은 공법적 규제가 많이 있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유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개발행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농지법, 산림법, 그리고 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이 있는데, 이에 관한 규제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구별하고, 또한 확인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돌파구가 없다면은 그 땅은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개발 행위를 받아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 개발은 이 토지를 개발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쉽지를 않습니다. 전이나 답은 그 자체로 도로만 붙여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면은 개발 행위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실제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를 해서 임야를 갖다가 나대지나 이런 식으로다가 주택을 질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실제 그 가치는 5배, 10배를 이렇게 더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토지는 이제 경매가 나온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가처분 가한 요청, 이렇게 복잡한 것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복잡한 것일수록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그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어려움이 리스크가 있는 반면 투자 수익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사건이 성립이 안 되는 토지만의 경매에서 토지만 낙찰받고 건물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제자들도 현재 이제 토지만 낙찰받아서 건물 철거 수송이 들어가 나중에 이제 경매를 철거 수송을 받아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지루 청구를 원인으로 그 건물을 경매에 집어넣으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뭐 100억짜리라 해도 나중에 한 10분의 1 가격 10억 정도 떨어진 후에 그때 이제 조금 돈을 이제 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 아무도 못 들어와요. 실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경매를 낙찰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고 토지를 인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지루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가처분 가압류, 이러한 문제는 이에 관한 공부를 해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급매로 나온 땅은, 또 경매 직전에 이런 땅은 종종 싸게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복잡하고 가처분 가압류 등 단독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실제 근저당권이 파는 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절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또 자격 요건을 갖추고 투자이익을 높이는 그런 경우, 토지나
그러니까 전이나 다분 8년 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 세액에서 1억을 감면받고 그 다음에 대투했을 때 1억을 감면받아서 2억을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좋고, 임야는 주소만 옮기면 경영을 하지 않아도 실제 비사업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임야 원형지에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중개업소와 평소에 잘 사귀면 좋은 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 평소에 대인관계가 좋고 좋은 인상을 보이고 중개업소와 친밀 관계를 유지하면 싸고 이제 좋은 땅이 가끔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연락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서먹서먹한 관계를 가진 사람보다는 이렇게 대인관계 면에서 평소에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그 투자에 대해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싼 땅을 구입을 하면 실제 투자 수익도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회원들 가운데서도 아주 싸게 나온 땅이 있어서 그것을 절반 가격에 샀는데 그대로 놓고 팔아도 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개업소와의 평소 인간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그 중개업소에서 연락을 줬을 때 제가 그것을 사도 된다,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번째는 도시의 지역에서 수용될 토지에 120평 이상 지분을,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재 입법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을 하려고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데, 만일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지분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것을 수용이 당해도 아파트 입주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만 갖는다면 그 아파트 입주권은 피값만 해도 통상 서울 인근 지역은 3, 4억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가장 임야개발에서 일반인들이 또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관광농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입니다. 이 관광농업은 일반인들이 집을 질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에 관광농원을 통해서 펜션이나 뭐 식당이나 뭐 체육시설이나 뭐 심지어 찜질방까지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해 놓으면 보통 10배, 수십 배의 이렇게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날에 한번 방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또 창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창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많은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 이제 임야 같은 것을 이제 싼 가격에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서 공장부지로 그것을 개발을 하면은 실제 그대로 그 땅만 가지고도 5배, 10배의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장을 짓고 공장을 운영해서 얻는 수입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 임야를 이용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농림지역 임야를 이용해서 창업을, 벤처기업 창업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토지의 가치를 5배 이상 상승시킬 수 있고 5배, 10배를 보통 토지 개발을 하는 경우는 상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지금 간단히 했지만은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고수들이 이용하는 토지 투자 방법이고, 실제 저도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투자를 해왔고 이러한 투자 방식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